충주식산은행 복원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보수공사가 시작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사실상 막이 오릅니다. 첫날부터 등록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청주교대에 이어 충북대에서도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교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 지원 정책 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와 도의회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일제수탈의 대표적 기관인 충주식산은행 복원 예산이 진통 끝에 충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렇다 할 큰 변수가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확실해 내년부터 보수공사가 시작됩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2년여 전 등록문화재가 된 옛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건물의 보수 예산은 12억 3천만 원. 절반을 차지하는 국비 6억 원과 4분의 1인 도비 3억여 원이 일찌감치 확정된 반면에 나머지 4분의 1인 충주시 예산은 여러 날 동안 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일제 침략과 수탈의 상징인 건물은 복원이 아니라 철거를 해야 한다는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 등에 따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찬성하면은 낙선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해당 시의원들한테 보내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맞서는 상황에서 격론 끝에 표결을 거쳐 통과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와 본회의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충주시는 국비와 도비가 먼저 확정된 상황에서 시비가 부결되는 최악의 국면을 면한 것에 일단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건물 용도는 근대 문화 전시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결정될 예정입니다. 시민 여론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좀 항일역사관이나 그런 쪽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주식산은행 공사는 내년 상반기 안에 시작됩니다. 건물 외부에 대한 이 공사가 끝나면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용도가 결정되는 내후년쯤에는 내부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이 학술대회를 빙자해 협찬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해당 병원의 노조가 제기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한국노총 노조는 지난해 5월과 지난 2월에 상시적으로 열리는 콘퍼런스를 학술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면서 각각 3,500여만 원과 3,700여만 원의 협찬금을 제약회사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받아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금품수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일찌감치 출마를 결심한 후보군들이 등록 채비를 서두르면서 불꽃 튀는 선거전을 예고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최연호 청주 서원구 당협위원장이 4년 만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0대 후반에 첫 출마해 20여 년간 국회의원 도전만 7번째.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 축포를 너무 일찍 터뜨렸다 고배를 마셨지만 자신을 불굴의 오뚜기라 부르며 재기를 과시했습니다. 그동안의 정치인은 대부분 서울 살면서 위장성 전입자들이었습니다. 청주에 살면서 여의도 출퇴근하는 정치의 모습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해온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거 경험이 많고 조직이 탄탄하다는 점을 앞세워 일찌감치 출격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정치 신인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 조치를 발표한 뒤여서 당내 경선에서 신구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지는 관심사입니다. 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는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이 분당 수순을 밟고 있어 복잡해졌습니다. 이찬구 제천 단양 지역위원장은 내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원 500여 명의 동반 탈당과 새로운 보수당 참여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 신인들이 잇따라 예비후보 등록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당내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120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사실상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이 수소차 핵심 부품을 만드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업무회의에서 충주가 첨단 산업도시로 발전하려면 현대모비스와 관련 기업들이 성장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주거와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노사 문제 해소를 위한 행정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또 옛 종합운동장 부지가 시민 애환이 담긴 만큼 상징적인 의미에서 역사성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불거진 청주교대 남학생들의 SNS 단체 대화방 성희롱 사건 이후에 또 다른 대학교의 단톡방이 폭로됐습니다. 이번엔 충북대학교 남학생들이 같은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발언들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충북대학교 교내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성희롱 피해 주장 여학생들이 당신도 성폭력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글로 가해 남학생들이 주고받은 단톡방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특정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퇴폐업소 에이스 같다는 등 표현으로 외모를 평가 비하하고 심지어 어떤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싶다는 발언도 수차례 나옵니다. 피해 학생들은 일면식도 없는 남학생들로부터 같은 수업을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수개월 동안 모욕적인 성희롱을 당해왔다며 대면 사과와 학교 측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 피해 학생들을 만날 수 없도록 이렇게 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엄중한 처벌을 좀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학교 측은 부랴부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양 수업을 듣는 같은 학과 1학년 남학생 17명이 만든 단톡방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학 총학생회도 가해 학생들의 해당 수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들과의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고 빠르게 사건을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 측은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재학생 상대 전수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충주에 사무국을 둔 세계무술연맹이 유네스코로부터 NGO 자격을 재인가받았습니다. 세계무술연맹은 지난 14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제14차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에서 재인가 대상인 81개 NGO 가운데 세계무술연맹을 포함한 62개 NGO를 재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무술연맹은 전통무술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실용적인 지원과 정책들이 유네스코 회원국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부서 분리 등 지원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가 충북도 의회에서 기습 농성을 벌였습니다. 도지사 면담을 시도하다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본회의장을 나서는 이시종 충북지사를 수십 명이 에워쌉니다. 막는 청원경찰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뒤엉켜 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농성을 벌인 건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의 모임인 충북장애인 부모연대 회원들. 장애인 전문가를 중원해 현재 11명인 장애인팀을 별도의 과로 확대, 분리해달라는 게 주된 요구입니다. 여기에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한 의견 반영 등 4가지. 이시종 지사와의 면담이 번번이 무산된 데다 본회의 방청마저 실패하자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전국에서 노인장애인 분리 안 된 곳이 4곳입니다. 세종시와 강원도하고 충청북도만이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리가 안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장애 유형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똥은 도의회로도 튀었습니다. 충청북도 조직을 개편해 보좌진 역할을 할 인원 7명을 충원하려는 도의회 때문에 기준 인건비 제한에 걸려 결과적으로 장애인 전문가 채용이 무산됐다는 게 단체의 주장입니다. 의원들 밥값 좀 하세요! 귀를 열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의회는 억울하다는 입장.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인력 규모가 최하위권인 만큼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충원하는 것일 뿐 인원을 빼앗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직 개편 문제, 이런 지원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죠. 충청북도도 노인의 절반가량이 장애를 가져 효율을 위해 업무를 묶은 것이고 의회 인원을 충원해도 기준 인건비가 부족한 건 아니라는 입장.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소통에 실패한 사이 장애인 단체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0일 또 한 번 농성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오늘 3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도의회는 충청북도가 제출한 5조 1,059억 원 예산안 가운데 농민 기본소득 보장제 사업 등 39개 사업 92억여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교육청이 낸 예산안 2조 7,242억여 원 가운데는 30개 사업 64억여 원이 삭감됐습니다. 미식의 고장을 선언한 제천시가 겨울축제와 연계해 매운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함께 엽니다. 제천시는 오는 20일부터 엿새간 명동 갈비골목에서 12개 업소가 제육볶음과 짬뽕, 주꾸미와 어묵 등 매운 음식을 선보이는 핫앤 스파이시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부스를 만들어 다양한 매운 음식과 디저트를 선보이고 상징 조형물 제막과 음식 먹기 대결, 퍼레이드와 불꽃놀이도 벌일 예정입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이 제38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에 취임했습니다.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충북도청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캐나다 대사관 총영사,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등 정부와 지방의 요직을 역임했습니다. 한창섭 전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충북도 내 도축장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항체 형성률이 법정 기준치인 30%를 밑도는 양동농가 돼지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반입 금지 조치를 했다면서 백신을 다시 접종해 증명서를 제출하면 도축장 반입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돼지 도축장 10군데에서 하루 도축하는 돼지는 약 7천 마리로 이 가운데 70% 이상이 다른 시도에서 들어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오는 20일까지 소와 돼지 등에 대한 구제역 항체 형성률을 일제 조사해 백신 미접종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축산 지원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민원인들의 폭력 전화를 막기 위해 전화 녹음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도교육청은 전화 통화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욕설 전화 협박, 성희롱 발언 같은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당사자 간의 대화를 저장하는 전화 녹음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녹음이 시작되면 통화 상담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공지되고 녹취된 파일은 30일 동안 보관했다가 민원 분쟁 등 문제 발생 때 법적 근거로 제시됩니다. 제17회 국제바이오 의과학 실험 경연대회에서 충북도 내 초중고등학교 19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초등부에서 청주 창신초와 충주 국원초가 나란히 대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중등부에서는 청주 세광중과 남중, 솔밭중이 3개의 장관상을 모두 휩쓰는 등 각 부문별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